저는 이제 Continual Learning을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세미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고요. 사실 Continual Learning 쪽이 그렇게 메이저하다고는 생각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기존에는 원래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냥 학습을 시키죠. 근데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저희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학습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 학습한 그러니까 요렇게 학습한 모델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학습한 데이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내가 학습을 한번 시켜놨지만 또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서 또 다시 학습을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미 내가 새롭게 이제 얻은 데이터로 이제 추가로 더 학습을 하고 싶어 하면은 저희가 어떤 걸 쓰죠? 파인 튜닝 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게 그런 걸로 나왔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이제 조금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파인 튜닝 이 방법이 있는데, 이 파인 튜닝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로라나 그런 것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특정 파라미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파라미터만 이제 학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라미터를 조금 소량의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그냥 학습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뭐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B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데이터셋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그냥 무작위로 저렇게 섞어놓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동일하게 퍼포먼스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퀀셜하게, 그러니까 한번 학습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두 번째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거를 조금 까먹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거라서 결국에 지금 학습하고 있는 녀석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전 거를 조금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거의 문제가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인데요. 그래서 이제 continual learning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를 학습한 이전 데이터의 그런 그 내용을 까먹지 않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데이터도 잘 학습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Continual Learning의 시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Continual Learning을 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제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텀에서도 잠깐 했었고, 저번에 세미나에서 누가 또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타이탄즈라는 모델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 같은 이제 뭐 누군가는 혹자는 뭐 트랜스포머를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뉴럴 메모리라는 게 기억하는 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모델이 타이탄즈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forward pass만으로 얘네들이 계속 그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back propagatio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원래는 뭐 데이터를 데이터가 트레인 모드랑 인퍼런스 모드가 따로 나뉘죠.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도 이제 forward pass만으로도 이거를 학습하는 그런 기억 방법을 계속 얘네들이 알아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까먹고 더 잘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흥미로운 모델인데 요거를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뭐지 트레인 모드랑 인퍼런스 모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새롭게 눈을 떠서 그때부터 Continual Learning이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Continual Learning이 뭐냐? 결국에는 방금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지식을 점진적으로 계속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학습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학습하고 또 새로운 거 들고 와서 학습하고 또 새로운 거 들고 와서 학습하고 이러한 형태가 이제 Continual Learning인데 얘네들의 목표가 뭐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전에 학습했던 걸 잊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들도 잘 학습하는 그런 그 트레이드 오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잘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사실 저희가 데이터셋을 모은다고 할 때 무조건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데서 또 데이터를 들고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각각 저희가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그 각각 새로운 그 학습하는 텀을 뭐 태스크 또는 세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태스크 제너럴리지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계속 학습하는 동안 이제 학습한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형태고 그래서 뭐 그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결국에 컨티뉴얼 러닝의 문제가 카타스트로픽 포겟팅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특정 태스크를 학습을 했던 애들이 새로운 걸 당연히 배우면 이전 걸 까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면 좋을까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되게 그 안에 하위 그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각 도메인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 비행기를 학습을 할 때 뭐 어디서 찍은 비행기 뭐 아니면 그림 비행기 하지만 뭐 저희가 그림을 보든 사진을 보든 아니면 뭐 3D로 만들어진 그런 뭐 3D 모델링을 보든 저희는 비행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얘네들 도메인이 달라져도 얘네들을 비행기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incremental learning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데이터가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뭐 한국어로 하면 증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텐데 이 각각이 이제 여기서 세션이라고 하네요. 세션마다 이제 다른 형태의 비행기 데이터셋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모두 다 비행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DIL,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구조는 지금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IL인데 얘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입니다. 방금 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비행기에서 수행을 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각 태스크, 각 세션마다 새로운 클래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클래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태스크에서 뭐 개와 고양이를 학습을 했었으면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뭐 비행기랑 뭐 건물 뭐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태스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오는 녀석을 CIL,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학습했던 이런 녀석들에다가 새로운 클래스들을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게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결국에 저 마지막에 학습한 요 모델이 요 녀석들 이전에 학습했던 거를 까먹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많아져도 이전 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IL, 얘는 Task Incremental Learning 같은 learning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대요. 일단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요건 넘어갈게요.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가 뭐냐면 OCL 네. OCL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OCL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얘네 같은 경우는 방금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셋이 계속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태스크가 지나면서 세션이 지나면서 어쨌든 데이터셋을 계속 학습시키는 형태였다면 OCL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딱 하나만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 포워드 패스만으로도 업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냥 데이터셋 하나만 받고 바로 업데이트, 데이터셋 하나만 받고 업데이트, 이러한 형태가 이제 OC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BCL 같은 경우는 얘네 그 태스크 간의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뭐 CIL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다른 애들, 뭐 DIL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다른 애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면 BBCL 같은 경우는 언제가 태스크가 끝이 나는 거고 뭐 무조건 클래스가 달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모호한 그 태스크 간의 경계에서도 얘네들이 그 디스트리뷰션 되게 애매한 그런 것들을 그 분포를 가질 거 아니에요. 블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 안에서도 얼만큼 컨티뉴얼 러닝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요새 되게 연구가 요새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잘 학습해뒀던 프리트레인드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레스넷이나 아니면은 뭐 VIT나 요새는 VI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기반으로 얘를 베이스로 두고 뭐 새로운 어답트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학습을 시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학습해놨던 그 학습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CPT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VIT, Pre-trained VIT고요. 여기 보시면 VIT는 학습을 안 하고 일단 프리즈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제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태스크에 각각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주는 거예요. 어답티드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주면서 뭐 태스크가 그럼 5개가 들어오면 이 블록이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5개가 되면 앞에 4개 기존에 학습했던 건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 현재의 태스크만 학습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CPT입니다. 아니 뭐 얘는 CPT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얘가 CPT인 거지. 뭐 아무튼 이러한 형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가 어떻게 되냐? 일단 당연히 accuracy를 동일하게 씁니다. accuracy도 쓰고 그 다음에 forgetting, 그러니까 얼마나 까먹었냐, 얘네가 얼마나 까먹었냐를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WT랑 BWT라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FW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음 태스크를 학습할 때 얼마나 잘 써먹었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BWT 같은 경우는 이제 forgetting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10개짜리 incremental learning을 진행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번째 학습이 끝난 모델을 들고 이제 10번째 학습을 한 애에다가 첫 번째 학습했던 그 데이터셋을 평가를 했을 때 얘네가 얼마나 안 까먹고 잘 성능을 유지를 하는가가 이제 BWT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continual learning에서 이제 자주 연구가 되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조금 세부적인 연구 도메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연구 도메인들 안에서도 이제 각각 어떠한 모델 형식을 쓰는지도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있고 빨리 넘겨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replay based approach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강화학습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ER이라고 있죠. Experience Replay.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나 아니면 그 데이터의 변형 정보를 계속 학습할 때 태스크가 진행되면서 계속 집어넣어주면서 리플레이하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지 까먹지 않고 조금 장기 기억의 유지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자원 효율성에서는 조금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이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을 했던 요 녀석을 이제 뭐 데이터 그 자체라던가 아니면 그냥 변형된 그 데이터를 그냥 다음 태스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러한 모델 구조가 이제 replay based 방법이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ER 방법도 결국에는 이전 테스트에서 학습했던 소량의 데이터를 그냥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메모리 버퍼에 저장해놓고 그걸 다음 테스트에 학습을 할 때 다시 꺼내서 학습하는 게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generative replay라고 또 따로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했던 거를 생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한 거를 다시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제 뭐 계산 효율성이라던가 이제 결국에는 생성한 애들을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문제나 성능 문제가 조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뭐 어떤 특정 클래스를 학습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뭐 강아지 클래스 데이터를 100개를 학습을 했다고 하면 그 100개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라던가 피처들의 평균값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을 그 100개를 다 저장하거나 하나를 뽑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100개의 평균을 내가 저장함으로써 이 클래스에 대한 조금 대표값을 저장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추출을 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중간층에서 피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 프로토타입을 새롭게 추출한다던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뽑아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다음 태스크 학습에 쓰는 그런 형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모델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계속 레이어가 추가되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태스크가 진행될 때마다 뭐 새로운 추가 모듈 레이어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태스크에 특화된 구조를 또 그냥 따로 그냥 설계를 해서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모델 크기가 커지는 문제점이 뭐 존재는 한다.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이걸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여기서 이제 추가 모듈 레이어 자체가 워낙 작은 레이어이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모델 크기가 증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파라미터,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서 그냥 일부 노드만 이제 계속 재학습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에 공통적으로 학습하는 녀석이 하나 있고, 각 태스크에 특화되도록 이제 태스크마다 학습하는 레이어를 또 따로 두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녀석을 다시 불러오면 지금 요 SNS라는 건 이제 좀 피처를 살짝 스케일링하고 좀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서 이제 각 태스크가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주는 모듈인데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체 학습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 때 딱 한 번만 학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씁니다. 그 말인즉슨 얘네는
그러니까 이 학습한 거 가지고 태스크가 달라져도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태스크 쉐어링 모듈이라고 하고, 나머지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태스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하는 요 녀석들은 이제 태스크에 특화된 태스크 스페시파이된 모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학습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다 합쳐놓고 이제 쓰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representation based approach라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프로토타입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이제 조금 포착을 해서 요거를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많이 쓰냐,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pre-trained 녀석에다가 이제 그냥 특정 태스크나 이제 작은 데이터셋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적용을 시켜서 파인튜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학습을 계속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timization based approach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 원래 같으면 그냥 로스라고 하면 그냥 전체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냥 얘네가 잘 알아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continual learning 문제점은 뭐냐, 태스크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원래 학습했던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디스트리뷰션 간의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학습하는 피처 자체,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 자체를 아예 그냥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소고날 로스를 이제 연구할 때 학계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태스크의 그런 그 스페이스가, 피처 스페이스가 이제 다음 태스크의 피처 스페이스와 이제 직교가 되도록 해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간섭되면은 충돌하면서 결국엔 또 포겟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간에, 그러니까 태스크 간에 그 뭐 방금 보여드렸던 그 태스크 막 레이어 추가하는 거 있었죠? 레이어 추가하는 이러한 그 웨이트들을 이제 오소고날하게 다 만들어주는 이러한 로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직교가 되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학습하는 웨이트들을 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직교가 되도록. 물론 그래서 학습하는 데는 조금 이 뭔가 다양성을 학습하는 데에서는 조금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catastrophic forgetting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러닝 방법인데, 메타러닝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타이탄즈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더 잘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메타러닝이고요. 다 왔습니다.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것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제 regularization based approach 같은 경우는 모델의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하는 그런 녀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조금 explainable AI라던가 뭐 아니면 interpretable AI, 뭐 예를 컨셉 발전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특정 중요한 파라미터를 뭐 고정을 해놓고 쓴다던가 아니면은 컨셉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해서 한다던가 이러한 형태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했던 그 오소고날 로스랑 비슷한 형태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학습했던 피처라고 하고 저기 이제 다음에 학습해야 할 태스크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학습 내용들을 다 잊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을 그
가져가면서 요 피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 방향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이러한 형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ECW라는 논문이 되게 유명한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뭐 요새 유명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한다던가 모델을 그냥 아웃풋 출력 부분만 조정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멀티모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모달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달리티가 달라지는 형태 이제 그 컨티뉴얼 러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태스크에선 그 비전만 이제 학습을 했다가 어떤 태스크에선 비디오를 주고 어떤 태스크에선 텍스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물론 챌린지들도 더 존재합니다. 이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컨티뉴얼 러닝 관련해서 조금 이런 개요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쪽 파트가 되게 시나리오도 되게 많고 다양하고 뭔가 연구가 생각보다 이전부터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던 데라 조금 중구난방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고 막 다양하고 저도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뭐가 이렇게 많아? 살짝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메인 중심점이 있어서 다음에 또 발표를 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거 새롭게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